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방문각에서 검찰이 형법 강의하고 있는 박주영 변호사고요. 뭐 독감은 아니에요. 독감은 아니고 그냥 목만 나갔습니다. 콧물 기운 좀 있긴 있는데 독감에서 뭐 이렇게 전염되진 않을 텐데 제가 좀 그 저번 주에 이게 원치 않는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비행기에서 좀 건조해서 목이 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회복 어제만 나요. 어제 나와가지고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와주신 분들은 이제 이 시간은 이제 7회까지 동일합니다. 7회까지 쭉 될 거니까 이제 항상 오시면 뒤에 2회치에 문제가 놓여 있을 거고요. OMR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요거 그다음에 요 패턴이 쭉 이어질 거니까 염두에 두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제가 몰랐는데 인강생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 뭐 동영 같은 거 기왕이면 현강 뭐 제가 상대방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막 현강을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긴장감과 압박감은 이 집에서 문제를 푸는 거랑 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쌤, 저 집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 이만큼 나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솔직히 신뢰하기 어려운 점수야. 이게 집에서 그냥 혼자 편하게 이렇게 부담 없이 문제 푸는 거랑 현장에서 문제 푸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꼭 시간 재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지켜주시고 뭐 요것도 매시간 동일하고요. 매시간 동일하고 이제 일부 종료 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뭐 거의 없을 텐데 뭐 매시간 내 드릴 텐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가 여기 이제 동영은 여기 자가 진단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작년에 했는데 뭐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그 이제 또 뭐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여기 참석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혼자서 스케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현강 들으시는 분들은 현강 들어요. 좀 강제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는 조금 그러니까 남들 좀 분위기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혼자 나태해지니까 이거 풀어지기 싫으니까 좀 강제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참석을 했을 때 이제 2월 달이 끝나갔을 때 불참한 내역이 많으면 혼자 되게 많이 찔릴 거 아니에요. 찔릴 거 아니에요. 혹은 또 내가 저번 주에 참 불참을 했고 이번 주에 나와 있으면 전주에 X가 되어 있으면 또 기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직관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참석을 쭉 하시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붙은 학생들을 보면 불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참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풀이 시간도 여러분 문제를 꾸준히 22분쯤 걸리는 학생들은 시험 당일날 20분이 걸립니다. 막 갑작스럽게 시험 때 5분이 줄지는 않아요. 그리고 근데 문제를 뭐 아주 빨리 풀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국어 영어를 감안을 하시면 이 형법에서 책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형법에는 19분,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 18분, 7분까지 가져야 돼. 그럴 때는, 근데 이게 한 번에 빨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조금씩 빨리 풀려서 하다 보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 마지막 주에는 17분까지 연습을 해볼 거라서 점차 제가 봐가지고 19분, 18분, 17분, 사실 원래 20분 시작인데, 일단 다시 하고 일단 해서 이제 그렇게 좀 줄여 나가시고요. 틀린 개수 적어주시고 비고란에 내가 뭘 자꾸 틀리는지 참고로 작년 합격생 한 명은 자꾸 죄형 범죄가 틀려가지고 1회부터 10회까지인가가 단계 틀렸거든. 다 죄형 범죄주의였어.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시험도 단계 틀렸는데 딴 거 틀렸습니다만 그래서 보다 보면은 내가 뭘 좀 약하는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내가 좀 뭘 틀렸는지 어떤 문제 유형이 약한지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쭉 기재해서 저도 좀 보고 상담을 할 때 쓰기 때문에 기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중간중간 돌잖아요. 이제 뭐 인강은 제가 못 봅니다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도는데 아주 이상하게 됐어. 분명히 이제, 시간대별로 몇 분쯤 가져야 되는데, 또 이제 또 좀 공부를 한 친구, 또
공부가 좀 처음인 친구가 섞여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대는 몇 번을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좀 너무 좀 여기서 지난 애들마다 좀 빨리 풀어 하고 다 지나갔었는데 좀 어려웠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잘했어. 내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어, 이 11월 달, 12월 달 직무 과정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내 생각보다 너무 잘하네? 했었거든요. 했어가지고, 여러분, 저도 당연히 문제를 어렵게 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쉽게 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이제 1회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쉽게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건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어디 구석진 판례 안 끌어옵니다. 어디 뭐 10년 전 뭐 기출지문, 뭐 교과서 구석탱이에 있는 교수책에는 이런 거 안 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기출 기반이에요. 내지는 최신 판례. 기출 기반 내지는 최신 판례를 바탕을 두고 있어서 아주 대신 이제 기출을 비틀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기출을 외워서 푸니까 기출을 결론만 외워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푸니까 원리를 모르면 틀리게끔 내긴 했는데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지문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공부해서 와서 풀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괴리감이 좀 있네요. 여러분, 진모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요 때의 모습이 약간 조금 그래서, 제가 좀 상황 좀, 제가 작년 동요 어렵게 된 거 맞아요. 일본 어렵게, 너무 지문을 너무 잘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긴장감이 풀어질까봐 좀 신경을 냈는데, 신경을 너무 쓴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게 보니까 좀 어렸던 것 같아. 그냥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몇 개 틀렸나가 아니라 왜 틀렸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는 과감하게 풀고 오답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 여러분들은 반대죠. 문제를 풀 때는 아주 꼼꼼해. 계속 고민해. 막 디귿에서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안 고민하고 한 바퀴 돌고 하니까 계속 문제 풀고 있고 그러더만. 내가 보니까. 근데 대충 시간을 정해놓고 안 되면 넘어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넘어가고 빨리빨리 풀고. 근데 오답 체크를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문제 푸시고 오답을 꼼꼼하게 보시면 되면서 왜 틀렸는지만 잘 알아도 본인 시험 때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꼼꼼히 봐요. 왜냐면 이제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 왜 진못되는 걸 왜 틀려? 진못되는 거 왜 틀려요? 그거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진못 때 맞았는데 동영대 틀렸다. 이제 왜냐면 제가 정답률을 보고 진못 때 5점 높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내고 있어요. 5점 높았던 거 좀 문제를 바꾸기도 하고 지문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섞어가지고 냈는데 진못 때 요거를 맞았는데 동영대 틀렸다. 그거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왜 위험하냐면, 모르는 건데,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우주로 맞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속옷복으로 맞췄거나, 뭐 기억 지우고, 니은 지우고, 이렇게 해서 맞췄거나, 해서 잘 모르고 맞췄는데, 이제 어쨌든 맞았으니까, 또 틀린 거는 체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있는 건데 안다고 오해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진모 때 틀렸는데, 진모 때 맞았는데 동영 틀렸다는 것도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 또 이제 진모랑 동영이랑 최대한 안 겹치게 내려고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근데 뭐 굳이 안 그래도 되겠네. 왜냐면 일본 진모 때 낸 거 아니에요? 요거 똑같이 냈던 건데. 그래서 뭘 하는 건 아니야. 이제 좀 더 긴장하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죠. 자, 우리 1번 지문에 우리 그 작년 그 전원합의체 판례죠.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의 의사표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성년 후견인은 할 수 없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2번 지문은 좀 헷갈려질 수도 있어. 2번 지문 이제 지울게요. 자, 2번 지문은 요 판례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요 판례. 근데 이거 기출지문, 이거는 이제 법원식 기출지문이기는 한데, 우리 위작의 의미에는 위조하고
하고 허위 작성이 모두 포함된다.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지. 위작의 의미에는 위조와 허위 작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건 잘 알고 있는 지문인데, 그래서 이제 뭐였습니까? A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무 갑이 상무 자신의 권한 밖의 문서를 만들어요? 권한 내의 문서를 만들어요? 권한 내의 전자기록을 만든다고. 자기의 권한 내에 있는 전자기록을 만드는데, 대신에 이 기록 내용이 뭐였어? 이 기록 내용이 허위였어.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기록 위작이 될 거냐 관련을 해가지고, 이 위작에는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권한은 있어도 허위 작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자기록 위작이 된다는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이 사전자기록은 누구 거여야 돼? 타인 거여야 돼. 타인의 전자기록.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 변작해야 된다는 게 조문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상무 갑이 만드는 이 전자기록은 자기의 전자기록이냐 타인의 전자기록이냐, 자기의 전자기록이냐 타인. 왜 이렇게 다 처음 듣는 이야기 좀 표정하고 있어? 지금 내가 좀 잘못 냈니 문제를?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위작이 됐어 안 됐어? 범죄가 됐잖아. 그러면 애초에 타인의 전자기록이 안 됐으면 여기까지도 못 가죠. 바로 범죄가 안 됐겠지. 타인의 전자기록이 되니까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해야 되는데, 위작의 범위는 뭐가 포함된다? 회사 포함된다. 그러면 상무가 만드는 거는 상무 자기의 전자기록이야, 회사 타인의 전자기록이야? 회사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 판례의 출발점이에요. 한 3년 전 법원 기출 지문입니다. 여러분 기출책에 있어. 참고로. 왜 이렇게 다 처음 그런 게 있어. 그런 편 하지 마. 내가 기출책 가져와 봐. 찍어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범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작년 최신 판례고 올해 검찰직 기출 지문이죠.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면 범죄가 되는데, 비의료인이 주체냐에 대해서 돈을 다 댔다라는 개인 병원의 기준과 의료법인의 기준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개인 병원과 달리 의료법인은 개인이 비의료인이 돈을 다 댔다고 하더라도 불법 병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법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이제 3번은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4번은 이제 1, 2, 3번 몰라도 4번이 뭐라고, 이제 작년 유일의 전합 판례라고, 작년 형사소송법의 판례 하나, 형법원 판례 하나 해가지고 유일의 전합 판례에서 교특법의 예외에 통행금지구역을 운전하다 사고 나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처벌이 되는 특례의 예외가 있는데, 거기에 이 통행금지구역에 백색 실선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포함된다. 그래서 이 백색 실선을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거는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해당하지 않았어요. 예외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백색 실선은 이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지 주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나는 것도 이 교특법의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모 때 너무 똑같이 넣고 그 다음에 또 진모 때 상세히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색 실선도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된다. 그래서 옳은 건 4번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잘하셨어요. 일단 1번 지문을 보시면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에 따르면 원래 이제 몰수 추진 규정이 없다가 2017년도에 새롭게 몰수 추진 규정이 신설됐다. 근데 피고인은 14년부터 18년까지 위 규정을 위반을 했다. 자,
조문이 바뀐 거예요? 형법 조항이 새로 생긴 거예요? 형법 조항이 새로 생긴 거죠. 생긴 거죠. 새로 생긴 거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소급하면 안 된다. 소급하면 안 된다. 따라서 17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요때부터만 몰수 추정이 가능하고 17년 12월 10일 전 17년 12월 10일 전까지 소급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린 질문, 1번은 받으니까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우리 속지주의에 따라 범죄지는 뭐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만 걸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수신에 대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면은 일단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형법 적용되는 것이고, 뭐 실제 수령한 게 외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형법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2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고요. 3번 원래 소파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그 첫 번째 줄처럼 10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살아서 더 이상 군속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우리 형법 적용되죠. 따라서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 4번에 원래 포괄일제는 포괄일제 중간에 법률의 변경이 되면 무슨 시법? 종료시법이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중간에 대신에 개정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면 어떻다고? 판례는 두 개가 있다고. 이 경과 규정 관계없이 그냥 신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판례도 있고 뭐 계속범의 경우에 이 경과 규정을 기준으로 그 경과 규정 전은 구법, 그다음에 개정 후는 신법을 적용하는 법은 두 개가 판례는 두 개가 다 있고 다만 4번 지문처럼 구법, 행위시법을 전체 다 적용하는 것은 판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신법 적용도 판례가 있고 그다음에 구분하는 것도 판례가 있고 다만 전체가 다 구법은 판례가 없고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과실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기억에 맞춘 것들은 빨리 넘어갈게요. 기억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의원님 판례가 두 가지가 다 있죠. 일반 제왕절개는 피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이 태반조기박리처럼 긴급 위급 수술은 뭐 필요하고 수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피를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 전원 보내는 쪽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전원 받는 쪽에서 준비가 늦었으면 누구 책임이다? 전원 보내는 쪽도 책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인과관계 인정을 했었죠.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어찌 보면 니은하고 디귿은 서로 이제 충돌하는 지문이 되겠죠. 우리 진모 때도 상세했습니다만은 뭡니까? 자, 과실범은 결과범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랬어요. 생각해봐.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운전 중에 옆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운전 중에 옆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않아요? 근데 옆 사람을 계속 보면서 대화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보고 안 보고 이거 돼요 안 돼요? 어디까지가 과실이야? 얼마큼 봐야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이거 과실이야 아니야? 이것부터가 문제가 돼요. 봤더니 너무 많이 봤다. 그러면 과실인 거고 뭐 아니면 아닐 거 아니야. 누가 입증해야 돼? 여러분들 입증해야죠. 여러분들이. 기소하는 검찰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과실이 있냐 없냐부터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엄격하게 입증해야지. 이거 범죄 구성 요건인데. 그러면 애초에 과실이 없다. 그럼 뭐예요? 바로 무죄지 뭐. 근데 과실이 있다고 쳐. 여튼 너 많이 봤어. 그럼 매번 사고 나요? 매번 사고 나요? 그렇지 않아.
과실이 있어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또 사고도 안 나면 또 뭐야? 또 무죄야. 과실도 있고 사고도 나야 돼. 그럼 바로 유죄야? 그것도 아니야. 정말 이 사고가 이 사람의 과실 때문인 거야?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 그래? 요거 두 개 사이에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과실이 있냐 없냐?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엄격하게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저 사고가 이 과실 때문이야? 요것도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입증을 해야 된다. 요거 두 개는 서로 뭐라고? 서로 별개의 구성 요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주의했대. 그럼 아마도 이 사고는 과실 때문일 거야 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과실을 입증했다 라고 해서 이 과실 때문에 난 사고야 라고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가 다 엄격하게 입증을 해 줘야 돼요. 따라서 이제 니은의 세 번째, 과실윤죄는 물론 과실로 상해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러니까 맞는 점이 되겠고, 그다음 디귿, 그렇다고 해서 과실이 증명됐다 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정되거나 해내는 건 아니고 인과관계대로 엄격하게 입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들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리을을 보시면 다른 사고 의료행위를 분담 의사 정의 자신의 환자에 대해서 원래 이제 주된 의사가 되고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가 있으면 그 다른 의사의 과실 또한 누구의 과실? 지휘 감독하는 자의 과실인 것도 맞습니다만 여기 지문처럼 뭐예요? 전적으로 다른 의사에게 위임이 됐으면 이때만 뭐가 된다? 이때만 예외가 된다. 전적으로 다른 의사에게 위임이 됐으면 내가 아무리 지휘 감독하는 자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때만큼 뭐야? 위임받은 자의 과실이다. 위임받은 과실이기 때문에 이때만 예외가 되는 것이니까 들린 질문이 되겠죠?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요걸 내가 안 냈나 보네. 집 못 떼는 줄 알았네. 일단 3번은 올해 경찰 기출지문이에요. 경찰 쪽 기출지문이고 한 2021년도 발령가 그래요. 일단 봅시다. 1번 여러분 1번에 내가 이미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데 어떤 그 병에 걸리면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사가 바보야? 얘는 이미 A라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환자인데 A라는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 5천만 원 준대. 그럼 보험사에서 그런 계약을 체결 안 하겠어요? 체결 안 하겠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한테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이 보험 가입돼요? 라고 물으면 보험은 100% 뭐야?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런 정황을 숨기고 이제 1번에 이미 요추, 경추 등의 질환 관련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기왕증으로 유사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 알고 있는데도 이건 뭐라고? 모두 숨기고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있다 뭐겠습니까? 관련 질병에 걸렸겠지. 그럼 또 뭐 하겠습니까? 보험금 많이 탈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다? 자기의 질병을 숨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이번에 보시면 업무상배임죄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의행위를 하지 않은, 이제 보통은 뭐야? 보통은 자기로 할 텐데 부작위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번 지 맞는 질문이 될 거고, 3번 모른다고 치고 4번 그러면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항상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뭐야?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공통으로 의무이행이 가능했을 때만 성립한다라고 계속 말하지 않았어 우리? 그러면 답될 건 3번밖에 없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안이 이런 거야. 사안은
되게 유명한 판례기는 합니다. 옛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운영하시던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모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여기서 인터뷰를 하러 갔어.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통화했나?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다가 전화 인터뷰를 하다가 내가 저 사람하고 근데 이제 당연히 기자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통화 인터뷰하면서 녹음할 거란 말이야. 녹음기는 딱 켜놓고 이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통화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통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통화가 안 끊겼어. 근데 상대방 측에서는 통화 끊긴 줄 알고 다른 다른 폰이었던가 이 상대방이 와 있어.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이 서로 이제 통화가 종료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 을은 종료인 줄 알았는데 종료가 안 된 채로 폰은 켜져 있었어요. 폰은 켜져 있는데 마침 옆에 와 있던 을하고 병이 뭐 하는 거야?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서로 대화를 하는. 근데 이 대화이 좀 들을만해요. 이제 또 별로 안 좋은 이야기긴 한데 얘네 둘이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자한테 계속 못 들어오는 거야. 흘러 들어오는 거야. 저것도 대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을과 병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현수법 공부하시는 통비법 위반이야. 가면 빨리 뭐 했어야 돼? 통화를 끊었어야 돼. 끊지 않고 근데 뭐야? 와, 씨, 특종이다. 하고 계속 뭐 하는 거야. 이미 통화할 때부터 뭐 했었고, 녹음 기능은 켜져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갑 기자의 핸드폰으로 을과 병의 대화 내용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계속 녹음을 한 거고. 그럼 이제 이게 통비법 위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불법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기자가 가만히 듣고 있어 녹음이 되는 거예요? 뭘 하면서 듣고 있는 거야?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사실 기자는 그냥, 예, 들어가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던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통화 내용이 녹음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부작위에 의한 통비 위반 아니냐. 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판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판례를 봐도 자세한 문구는 안 나와요. 별한 문구는 안 나오고 아마 여기서 녹음 버튼 누를 때는 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내 핸드폰 녹음 버튼 눌러야 될 거란 말이야. 요거 자기에 의한 녹음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여기에 녹음 파일 들어왔단 말이야. 뭐 그래서 모르겠는데 판례가 이거를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에 의한 통비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작위에 의한 통비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거 원래 경찰 기출 지문인데 그래서 이제 갑이 녹음 기능을 작동을 시키고 A의 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8분간 통화를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뭐야 B가 목소리를 오니까 A가 실수로 통화 종료 버튼 누르지 아니한 채 A하고 B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청취 녹음했으면 갑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통비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봅시다. 요 지문이 작년에는 법행에 나왔어요. 법에 뭐가 나왔냐면 내 생각해봐. 갑은 불법 녹음을 하려고 전화를 안 끊은 거야? 아니 예의 차린 거야? 예의 차린 거야. 상대방이 끊으셔야 내가 끊을 걸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원래 턱을 좀 예의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녹음할 마음도 없었어. 없었는데 얘가 안 끊고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갑자기 뭐야 특종이 들어와. 여러분들이 기자야. 여기서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 하고 끊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여러분들이 학생인데 우연히 시험 감독관들끼리 답 얘기하는 게 막 들어와. 들으면 안 되지 하고 끊을 수 있어? 못 끊어. 못 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종료하는 게 뭐야? 기자로서 적법행위야. 근데 종료하는 걸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종료하는 걸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이제 판례가 그래도 뭐 했어야 된다? 끊었어야 된다.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벌은 했습니다. 기대간수도 부정을 했어요. 기대간수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이제 법행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일단 부자가 자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여러분 1번, 3번 중에 고민했니? 5 많이 틀렸던데. 왜냐면 2번, 4번은 그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지? 2번에 우리 상사가 원사법화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정당하지 않으니까 틀린 질문 볼 수 없으니까 맞겠고 4번들이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붙여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뭐야? 떼주면 고맙다고 해서 소지권자와 관계없이 붙어있는 공고문을 떼주는 거는 정당하다. 그래서 2번, 4번은 익숙한 지문이니까 지운다고 치고 답될 건 1번이면 3번인데 근데 1번은 내가 진모 때 하지 않았니? 수업 때 내가 정당행위는 참 특이한 조문이고 과거에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도 한 적이 있고 이게 기타 사회상계에 반하지 않는다 라는 이 조문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올해 뭐가 나왔다고? 올해 참 이 정당행위는 특이한 조문이다. 이게 뭐 막말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그냥 판사가 뭐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번에 올해 최신 판례입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라는 행위는 독특한 규정으로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는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인 평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것이 조각된다 라는 취지에 도입된 일반적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1번도 맞는 지문이고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물론 이제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것도 안 했어. 기억 니은도 안 넣고 이제 1, 2, 4번 보고 3번 고르라고 어렵게 냈습니다. 동물권 주장을 하면서 닭공장 앞에서 이 동물보호단체가 들어누웠다. 닭을 실은 트럭이 못 다니게 가로막았다. 정당하다, 위법하다. 그래. 아마 그거 풀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겠죠. 근데 자, 정당 행위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막 그런 감정이 있어. 정당 행위를 따질 때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상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이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결과의 측면에서 뭐 이거는 뭐 행위의 측면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보충성 이런 것들은 뭐 수단을 딸 때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동물단체 회원들이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지 말자라고 시하는 그 목적은 어때요? 목적은 나쁘지 않아. 목적은 그럴 수 있어. 우리 뭐 하다못해 당장 뭡니까? 작년부터 개식용은 금지가 되었잖아. 이제 뭐 작년부터는 개식용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야, 개 먹지 말자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닭, 돼지 똑같은 동물단체도 야, 왜 개만 그래? 야, 닭도 돼지도 우리 먹지 말고 알자라고 주장해볼 만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면 안 돼? 길을 틀어 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닭을 죽이지 마라 라고 플랜카드를 걷고 막는 것은 업무방해죄 구속 요건에는 해당은 하고요. 동기나 목적도 정당하다. 동기나 목적도 정당한데 그거를 일을 아예 못하게 길을 틀어 막고 요거는 뭐가 안 된다? 뭐 수단의 상당성 이런 것들이 어긋나기 때문에 정당 행위가 안 된다
라고 반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목적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방법이 너무 과격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아.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동기나 목적은 정당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5번, 6번, 7번 많이 틀렸더만. 6번은 왜? 6번은 왜?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면 병역법 위반. 내 정당한 사유 많이 안 했니? 무슨 조각사유? 구성 요건 조각사유라고 했어요. 병역법 위반에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뭐가 적된다? 구성 요건 자체가 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조각사유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기억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니은 위법성 인식을 독재자 책임서 보는 것은 무슨 책임설?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위전착은 뭐가 된다? 위전착은 법률의 착오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디귿 이제 여러분 이제 디귿을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냐면 자, 갑이 피고인인데 갑의 가족인 을이 법조결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 자, 검사 측에서 증인에게 자, 증인은 피고인이 몇 월 며칠 언제 범죄하는 거를 뭐라고 목격했지요? 라고 물어봤다. 자, 을은 뭡니까? 목격했어. 자기 아빠가 범죄하는 걸 목격을 했어. 자, 검사가 목격했지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 예. 라고 답해야 돼. 이러면 이제 뭐가 아니요? 범죄가 아닌 거고,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증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과거에는요, 사실 가족한테 야 임마 너 본거는 봤다고 사실대로 말해야지 라는 걸 강요할 수 있다 없다? 사실 없거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애초에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봤어요. 과거에. 근데 여러분들 바뀐 판례로 변시되니까. 근데 판례가 바뀌면서 아니야 야 가족한테도 본거는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기대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어. 기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너 진실을 말해야 돼.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돼. 대신에 뭐가 있으니까? 대신에 너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증언 거부권이 있으니까. 대신 너한테는 증언 거부권이 있으니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서 증언 못하겠다 라고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 되지 않냐.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할 수는 있고 대신에 뭐 하면 된다? 증언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뭐로 처벌하겠다? 위증죄로 처벌을 하겠다. 또는 공무원 뭐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서 이걸 행사하는 거에 지장이 초래됐으면 그때는 뭐 하겠다? 그때는 봐주겠다. 그 모든 게 출발점이 어쨌든 이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도 일단 진실을 말할 것을 뭐 할 수는 있다? 기대할 수는 있다.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증언 거부권 행사에서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네가 위증죄로 처벌될 거를 각오하고 증언 거부권 포기하고 아빠를 위해서 거짓말하면 처벌하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디귿 증언 선사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한 짓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먼저 암시하는 것 때문에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건의 공범이어가지고 진실을 말하면 내 사실을 말하는 게 뭐 하면 돼?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 증언 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 자체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없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리을은 이제 많이 했던 거. 위법성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항상 뭘 주의해라? 판단 기준이 다 동일한데, 보통 과실범, 기대 가능성 다 객관적 보통 기준인데, 이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자폐 내용이구나. 원래는 범죄인데 나는 이게 범죄인 줄 몰랐다. 얘를 봐주기 위해서는 뭐야? 그냥 몰랐어요. 는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범죄가 되려나 안 되려나 혼자 진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노력을 해봐가지고 노력을 다 했을 때 봐주는 것이고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라면 피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시면 되겠고, 자 7번 봅시다. 일부러 2번 4번 냈어요. 지문은 일부러 2번 4번 내가지고 4번 많이 골라 틀렸더라고. 일부러 다 냈습니다, 여러분. 1번 4번 그래서 일단 보죠. 일단 기억, 니은, 디귿 했던 거야. 기억은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가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 니은도 진모 때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원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보험 사기의 실착이 아니지만 니은 지문처럼 처음부터 사고를 내려고 계획하고 보험에 가입했으면 요거는 뭐 때부터 보험 가입 시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고 일으키려고 보험 계약 체결을 했으면 이때부터 바로 뭐가 된다? 이때부터 보험 사기의 실행의 착수 예비 틀린 질문 했던 질문이고, 디귿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예비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뭐가 없다? 예비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어서 강제추행 예비죄 처벌된다.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여기 이제 또 우리 또 최신 판례여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틀릴만 하죠. 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으니까, 머릿속에 형법상 누범이 있으니까. 형법상 누범이 있으니까 형법상 누범은 A 범죄하고 B 범죄 간에 뭐할 필요 없다? 동일한 범죄의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특가법상, 물론 특가법에는 여러 가지 누범이 있는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요 5조의 4. 늘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언제도 나오냐면 우리 그거 있죠. 주거 침입을 하고 주간에 주거 침입을 하고 절도를 했다. 요거 흡수가 된다, 흡수 안 된다? 흡수 안 되고 실경. 근데 특가법상 5조의 4에 반복된 주거 침입 절도 후에 실형사유가 나온 자를 만드는데 또 주거 침입 절도하면은 아주 가중처벌되는데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흡수가 된다. 그때 그 조문이에요. 그때 그 조문인데, 그러면 결국 원래 여러분 그 주거 침입이랑 절도는 생각보다 형벌이 안 세요. 생각보다 형벌이 안 세는데 이 특가법상 누범에 따른 주거 침입 절도는 형량이 좀 셉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보시면
여기 5조에서 5항 1호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함으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이들 죄라고 하는 것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의 필요는 없으나 특가법 5조에서 5항이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329조부터 331조 329조 단순절도, 330조 야주절, 331조 특수절도, 이렇게 이게 조문이 이 세 가지의 범죄로 1회 처벌, 세 가지의 범죄로 2회 처벌, 그리고 징역형 이상을 받고 얘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요 범죄를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얘가 1회 때는 야주절을 했어, 2회 때는 특수절도를 했어, 3회 때는 다시 야주절을 했어, 내지는 단순절도를 했어. 그러면 이제 특가법상 5조의 사도법으로 굉장히 가중처벌돼. 형이 엄청 세집니다. 엄청 세져요. 그럴 때 이 범죄는 앞선 범죄들하고 뭐 예를 들면 특수절도하고 야주절이 아예 동일한 범죄는 아니죠. 앞에처럼. 동일한 범죄는 아니지만 뭐는 같아요? 형식은 비슷해. 동종의 범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서로 동종의 범죄권이 필요해요. 송계했는데 절도를 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이제 특가법상 5조에서 누범 가중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리일에 이 이들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범죄하고 아예 똑같이 무조건 단순절도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그렇지만 유사한 절도류의 범죄들이어야 돼. 유사한 절도들의 범죄에 대해서 동종의 범죄일 것은 요하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요거 올해 최신 판례니까 별책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날 잡아야 되는데 목이 또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기억 니은 디귿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리을은 틀린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시간 되게 빨리 가버리네. 8번 봅시다. 자, 1번은 뭡니까? 공무의 이탈이죠. 공범의 이탈인데 언제 이탈했어? 실행의 착수. 그렇지,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이지. 전 이탈은 돼, 안 돼? 되니까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이니까 살인죄 공범은 빠질 수 있겠죠. 뭐 살인 예비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살인죄 공동정범 들린 질문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 공동가공 의사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용인하면 공모다 아니라고 했죠. 용인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대범행을 실현시키려는 거실 필요가 있죠. 따라서 서로 일체가 돼서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인 실행 용기는 내용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2번 틀린 질문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범인 도피죄 무슨 범? 계속범이니까 내 도피 행위 중에 다른 공범자를 만나서 다른 공범자의 도피를 도와주면서 같이 범죄를 하게 되면 서로 뭐가 된다? 범인 도피죄 공동정범이 되니까 3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물론 범죄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범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4번 지문은 좀 판례가 특이하게도 강간할래? 아무 말도 안 했고, 강간할 때 그냥 같이 있었고 내 상대방은 저 건드린 바도 없고, 판례가 예외적으로 공모를 부정을 했기 때문에 강간죄 공범을 부정을 했죠. 틀린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좀 제가 주의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봅시다. 니은 똑같아서 미안합니다. 니 같은 지문이고, 일단 기억. 자, 공문서 위조는 신분범이야 아니야? 아니고 허위 공문서 작성은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다라는 게 이제 올해 또 기출됐죠. 그래서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아닌데 피고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처벌은 가능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금감원 명의의 공무원 같은 금감원 명의의 문서도 원래 걔네들 공무원 아니거든. 근데 조문으로 뭐야? 니들은 일부 뇌물죄나 문서에 있어서는 뭐를 의지하겠다? 공의지하겠다는 특별 규정이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 공문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려면 니를 공무원이야? 라고 하는 특별 규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 맞는 지문 되겠고요. 니은 관행방은 항상 소유자만 주체가 될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닌 자는 소유자의 공범이 될 뿐인 건데 다만 소유자한테 고의가 없어가지고 범죄가 안 되면 공범한테 연대가 될 신분도 없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 될 거고요. 디귿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가담을 했다. 어떻게? 성립은 중하게, 처벌은 약하게 해서 업무상 배임죄 공동 정범은 되지만 단순 배임죄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 될 것이고요. 리을은 반복이고 미음에 무슨 공범? 필요적 공범 중에 대양범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 처벌을 못한다. 많이 봤던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10분 뭐 다 틀렸대. 왜? 나 이거 1번 안 했나? 하지 않았나? 지금 못돼? 나 기회 가물가물한데 내지 않았니? 안 냈나? 냈나? 안 냈어. 냈어. 뭐 왜 뒤에 말이 들리는데 누가 안? 어? 아 특강 때 했어. 아 특강 때 했어. 아 그 10월 특강 때. 아 그때 하고 지금 못때 안 했고 특강 때 듣지 않았어? 나 듣지 않았어. 다 봤던 것 같은데, 다 봤던 것 같은데, 특강 때 했어. 그래요. 해서 이제, 1번에, 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을 해서, 강간하다 미수에 그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수사하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수사할 때는, 누구 수사할 거야? 피의자를 수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피해자는 뭐라고 궁금해. 누가 날 신고했지? 누가 날 고소했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성범죄 사건들은 고소인이 명백하죠. 아마도 명백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 관련 피해자가 자기를 고소를 해서 내가 수사받은 게 너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뭐합니까? 찾아가서 복수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얘가 뭐합니까? 피해자를 찾아가서 복수한다. 그럼 이제 얘가 그 보복으로 복행을 했으면 특가법상 보복 범죄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 동시에 주거 침입 후 강간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죄는 상경이 된다. 상경이 된다. 그래서 1번이면 여러분이 이제 몰라가지고 됐겠구나.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을 다 봤던 거 여기 계신 분들 절반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1번은 맞겠고요. 2번에 스토킹 위반으로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접근 금지를 위반하고 또 찾아가 또 스토킹을 했다. 뭐가 된다? 이 스토킹 위반죄하고 잠정적 불이행은 또 찾아가는 순간 동시에 범죄가 되겠죠. 양죄는 상경이 된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요. 3번도 이제 올해 최신 판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법리를 알면 풀어내야 돼. 왜? 우리가 범죄 단체 죄수를 따질 때 단체를 만들고 목적한 범죄를 했다. 무슨 일죄? 포괄일죄. 근데 이제 원래는 뭐만? 보이스피싱 사기만 실경이었는데 목적한 범죄를 만들고 목적하지 않은 개별적인 범죄를 했다. 우리 기존 판례 중에 뭐였습니까? 공갈하려고 만들었는데 강요를 했다. 두 개 뭐야? 실경이야. 똑같은 거지. 이것도 범죄 활동과 별개 마약 행위를 했다. 뭐라고? 실경이겠지 뭐. 목적한 범죄 외에 다른 별개의 범죄라는 거는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했던 거니까 이렇게 침몰때 보통 피해자가 다르면 포괄일죄가 안 되는데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으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 부부는 뭐가 될 수 있다?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형벌론 문제, 어찌 보면 암기 문제일 수도 있고요. 1번 과료와 벌금은 30일 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물론 벌금을 안 내도 노역장에 가고요. 과료를 안 내도 노역장에 갑니다. 그래서 1일부터 30일까지 노역장 가능하고 2번 집행유예 선고를 할 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셋 중에 하나를 부과할 수도 있고 모두를 부과할 수도 있고
한 개도 부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그냥 부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반면에 선고 이외에는 보호 관찰만 가능하고요. 3번에 대신에 형법상 몰수 추징이 아니라 징벌적 몰수 추징은 그 범죄의 공범이기만 하면 그 범죄와 관련된 전부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에 대해서는 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도 그 범죄에 대해 전액의 추징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할 수 없다. 3번 틀린 질문 되겠고요. 4번에 대기업 회장님 횡령 사건에 있어서 회장님 바쁘시니까 사회봉사 대신에 돈 내세요. 그 다음에 500시간 사회봉사 하지 마시고 돈 내세요.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사회봉사를 해야지. 돈 낸다 이런 거 안 된다 안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12번 봅시다. 차고 종합 문제네요. 1번은 왜 틀려? 결론은 같죠? 결론은 같습니다만 뭐가 없다? 과실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점을 잘 푸셨고요. 이번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위전 자금 뭐가 된다? 구성요건 착오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존재하지 않은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했다. 무슨 법? 환각범은 부회가벌 맞고 배가 맞고. 반면에 4번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오인한 것은 불능미수. 반대로 존재하는 거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게 사실의 착오. 설명에 반대로 되어 있죠. 옳은 거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자, 1번에 폭행협박을 통해서 간음을 하게 되면 강간죄 1죄가 되는 것이고 폭행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추행은 성욕의 만족이라는 목적까지 필요 없죠.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도 추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3번에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그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서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라면은 준강간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4번에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 혐오감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까지는 돼야 추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거 4번 이런 것들 이제 잘 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쪽은 그래도 좀 덜 틀리신 것 같아. 일단 봅시다. 14번에 기억 전파 가능성 이론은 어쨌든 피고인한테 불리한 해석인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1인에게 이야기를 했을 뿐 공연성이 없는데 한 명한테 이야기한 것도 공연성 인정할 수 있냐? 우리 판례가 그래도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건 불리한 것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에 금지하는 것 아니고 허용된다라고 보고 있죠. 기억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고, 니은의 배드 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목적의 비방한 목적을 판례가 인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적인 제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한 목적 인정을 했었고, 이것도 늘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표현 방식이 중요하다.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현은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전문, 추측으로 표현됐으나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이건 사실에 적시한 것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틀린 질문 될 거고요. 리을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한데 위험을 용인하는 단순 가능성만 인식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고의는 다 뭐까지 필요해? 용인까지 필요해요. 해서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까지는 필요하다.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미음의 전파 가능성 이론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뿐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번죄, 정통망법상 보호법 정통망 위반죄 다 포함된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맞추셨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
제 생각인데 검찰직 형법이 내년 출제 기조에 맞춘다고 하면 이런 스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간을 10분 더 주잖아. 10분 더 주고 그 국어 영어에서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을 기르겠다. 그러니까 뭐 이 문학 작품을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못 맞추고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글을 주고 그걸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법도 과거엔 뭐야? 그래서 죄가 되는데 안 되는데 요거 물어보는 거 두드리면 될 거 아니야. 이 행위는 죄가 된다. 이 행위는 죄가 안 된다. 요게 이제 과거 시험 문제 스타일이었는데 이미 뭐라고? 요즘 형법 시험 문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미 바뀌고 있어. 이미 뭐 경찰이나 법원이나 다 바뀌고 있고 검찰만 좀 그나마 덜했는데 바뀐다면 이런 식의 기조를 우리가 좀 뭐 대비는 해야 됩니다. 많이 안 나오더라도 대비는 해둬야 된다. 그래서 일단 1번에 뭐 1번 지문은 뭐 우리 주거 침입죄는 항상 주거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섯 번째 줄에 불법 점유라고 하더라도 평온은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자라고 할 때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것이고요. 2번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가 중요해요. 객관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 평온이 깨진다라는 말이 봐봐. 거, 제가 다른 직면에서는 되게 전달이 잘 돼서 최근의 현상을 되게 예를 많이 들어주거든요. 예를 되게 많이 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은 늘 조심스러워. 검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들어오지 마 그러는데 야 뚫고 들어가 하고 들어간다. 그럼 평온 깨져 안 깨져요? 평온 깨져 안 깨져요? 들어오지 마라고 막고 있는데 야 뚫고 들어가 하고 뚫고 들어가. 그럼 누가 봐도 뭐야? 안에 있는 사람 평온 다 깨졌어.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영장 집행하실 때요. 평온 깨지겠어 안 깨지겠어? 잘 안 깨져. 여러분들은 왜? 그게 법치주의예요, 여러분. 음. 봐봐, 여러분들이 봐봐. 나 검찰 수사관인데 좀 봅시다. 과거에는 이게 과거에는 이것도 먹혔어. 검찰 수사관인데 좀 봅시다. 그러면 오씨 검찰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내 그것이 아니지. 왜? 그 이유가 뭔데? 올라가겠으니까. 당신이 뭔데? 수사님 다야? 뭔단 말이야. 근데 뭐 꺼내면? 영장 꺼내면. 그러니까 시민들의 99%는요. 영장 꺼내면 다 협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온이 깨지지는 않아. 보통의 경우에. 근데 영장이 없이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못 들어오게 막겠지. 그러면 이제 거주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막 싸우고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봐도 뭐야? 평온 다 깨졌어. 평온 다 깨서. 그러니까 침입의 기준은 객관적인 상태예요. 누가 봐도 되게 소란스럽다, 혼란스럽다. 이 상태가 되면은 뭐야? 그 침입인 거지. 그러니까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객관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객관적인 상태가 중요해. 근데 여러분 참 이제 이건 다른 이야기야. 이건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잠깐 얘기하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사경 애들이 실수하더라도 검찰에서 바로 잡아주겠지라는 거는 기대감은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사경한테는 이게 뭐 사경이 잘하면 저도 잘하면 되는데 사경이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 그럼 저도 같이 싸우고 싶습니다. 같이 뻗대고 싸우고 야, 너 그러니까 검찰로 보내. 니랑 수사 안 해. 그게 되는데 검찰은 뭐라고? 존중한다고. 검찰은 제가 이상하게도 그래도 검찰은 기대감이 있어. 근데 이제 모르겠어. 제가 이제 모르겠네. 원래는 올해부터 좀
변호사 활동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또 일이 늘어가지고 못할 것 같긴 한데 언젠가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검찰도 조금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잘하고 있기는 한데 그 주가 조작 사건이 너무 컸어. 왜냐면 주가 조작범들을 변호를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저의 의뢰인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변호사님 이러이러한 사건인데 누가 봐도 범죄야. 나한테 뭔 이야기를 해. 이래 해가지고 저는 범죄 의사가 없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저는 설득을 합니다. 근데요 이 증거 있고 이 증거 있고 이 증거 이 증거 있으면 납득이 이게 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서 몰랐다 그러면 더 위험해요. 이것까지 인정, 이것까지 부정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한định 범위 내에 사대로 간단 말이야. 제 물어보면 인정하기 인정하고.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과거 제가 로펌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시니어 변호사가 지시한 바가 있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그 내려온 오더대로 해야 돼. 해야 되니까 근데 걱정이 돼요. 이 증거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거든. 누가 와도 명확히 알고 한 건데. 그럼 이제 어쨌든 남들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데리고 가. 여지없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검사가 피해자한테 항상 물어보다가 피해자가 막 계속 내가 들어도 이상해. 내가 들어도 부인을 하고 부인을 하고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검사가 물어보다가 혹은 수사관이 물어보다가 나한테 물어봐. 변호사님 납득이 되세요? 그래. 예, 서면으로 대체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몰랐다 그러네요. 나한테 그런단 말이야. 변호사님 납득이 되세요? 그러면 직접 의견서 내겠습니다. 한단 말이야. 이게 검찰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주가 조작 사건은 너무 명백한 증거가 너무 많은데 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신뢰가 많이 깨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검사님 기소하세요 그럴 것 같기도 해. 지금 이제 모르겠어. 나중에 가면은 어쨌든 그게 있고 영장도 이제 말한 것처럼 어쨌든 영장이 나오면 따라요. 이게 억울한 이거 뭐지? 구속영장 발부되는 사람들 중에 안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다 납득할까? 만약에 여기 한 동작구청에 한 6급 공무원이 예를 들면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요. 구속영장이 나와. 그럼 구속이 될 때 납득을 할까? 대부분 못해. 왜 못해? 구속의 필요성이 대부분 없다고 인정을 하거든. 검사님 저는 10년 동안 여기 살았고 10년 동안 공무원이고 부양할 가족이 수십 명이고 제가 어디 도주합니까? 진짜 내가 도저히 우려서 없어. 근데 영장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경우 많아요. 나오는 경우 그래도 이제 나오면 따르는 거야. 그게 이제 법치주의의 근간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요즘 하는 걸 보면 좀 그래요. 이게 너무 좀 혼란스러워. 되게 이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따라야 되지? 한편에 좀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 돌아와서 2번 지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판례 뭐 있습니까? 범죄 목적의 불법 침입. 범죄 목적의 불법 침입은 객관적으로 평은 있겠죠, 안 겠죠? 제3자가 봤을 때 식당 주인, 그다음에 범죄 목적의 출입자가 주문하는 척 식당에 들어가고 거주자는 속아서 출입을 허용을 해. 요 과정 속에 객관적으로 평은 있겠지, 안 깨져? 안 깨져. 너무 평화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령 그게 범죄 목적을 알았다라면 출입을 안 시켰으라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상태가 평온하면 뭐가 아니라는 주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지가 기준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의사가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 수 있다. 주된 평가된다 해서 뒤에는 맞습니다. 앞에는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번, 4번 우리 봤던 것들이니까 읽어보고 넘어가시죠. 3번, 4번 나올 지금부터 봤던 것이기도 하고 봤던 것들이니까 보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봅시다. 대충 맞추셔가지고 16번은
1번 절도가 중강도가 되려면 폭행을 해야 되는데 손을 뿌리친 것만 가지고는 폭행까지는 보기 어렵겠다. 중강도로 보지 않았고요. 2번 날치기는 원칙적으로 날치기는 원칙적으로 강도가 아니지만 지문처럼 잡고 가려는데 끌려가는 건 뭐가 될 수 있다? 강도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3번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고? 불법 영득의사, 불법 이득의사. 왜? 이게 없으면 뭐야? 이게 없으면 단순 폭행이야. 우선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과 강도를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고요. 4번 왜 절도가 안 되죠? 자기점유, 임차인 자기점유가 되기 때문에 절도가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17번은 왜 어려워? 왜 어려웠을까?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 또 많이 틀리기도 했고. 일단 하나씩 봅시다. 1번에 일단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걸로 한정돼요, 한정이 안 돼요? 한정이 되죠. 한정이 되죠. 근데 이 위탁관계가 뭐 하려는 거였다? 범죄 목적인 위탁관계다. 그럼 그거는 뭐다? 보호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걸 팔아먹어도 횡령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범죄 목적이라면은 처벌 대상자 관계없이 보호 가치가 없다. 보호 가치한 것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지문 항상 뭐가 중요하다? 이 계좌 명의인이 알았냐? 몰랐냐? 지문은 뭐가 아니래? 공범이 아니래. 공범이 아니면 횡령. 공범이면 사기. 아니면 횡령. 공범이면 사기. 해서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2번은 공범이 아니니까 횡령 맞겠고 3번처럼 뭐예요? 알고도 했으면 뭐가 될 거니까? 사기가 될 거니까. 알고도 했으면 사기가 될 거니까 횡령은 안 될 거고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쉽게 풀 줄 알았거든. 답대가 4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4번은 뭐예요? 자, 앞에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뭐라고? 갑이 을한테 야, 내 땅 좀 매매 좀 해줘. 그럼 당연히 뭡니까? 을이 병에게 이 땅을 매매하면 뭐라고? 병은 을한테 뭘 줄 거고? 땅 매수 비용을 줄 거고. 그럼 뭐 들어옵니까? 당연히 을한테 뭐가 들어옵니까? 금전 들어오겠지. 이게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죠. 이 사무처리하면 금전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이 사무처리를 하면 당연히 금전 들어오겠지. 그럼 당연히 이 금전 누구 거야? 당연히 갖고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위탁자, 수탁자. 이거 우리 먹어도 돼? 안 돼. 당연히 이 금전도 당연히 누구 거야? 당연히 위탁자 거야.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돌려줘야 되고 삥땅 치면 횡령이라고. 그리고 야 근데 나 마침 갑한테 마침 이 땅 팔고 5억 받아왔는데 땅 팔고 5억 받아왔는데 마침 내가 얘한테 1억 청구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 야, 나 너한테 받도 1억 있는 거 알고 있지? 1억 빼고 나머지 얼마만? 4억만 보낼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상계 처리하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갑 입장에서는 을하고 야, 내 돈 5억 받으면 그 중에 내가 너한테 1억 빼고 4억만 보내. 라고 애초에 합의한 적이 있어 없어? 합의한 적이 없어요. 합의한 적이 없으니까 일단 가보면 을은 뭐 해야 돼? 이 5억은 다 갑한테 보내야 되고 멋대로 중간에서 뭐 해버리면 상계 처리해버리면 뭐가 된다? 횡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위임자에 대해서 상계 충당하는 것이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영세가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횡령죄를 구성하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 내가 받아올 돈이 있으면 훔쳐오면 돼?
안 되는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아와야 하는 것처럼 어쨌든 저 상계 저 5억이라는 돈은 어쨌든 누굴까요? 어쨌든 갑과기 때문에 일단 갑한테 주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 멋대로 상계 처리하는 것은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건 4번이 되겠고요. 18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배임죄 신분범이에요 아니에요? 신분범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만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신분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단순히 계약 관계를 맺은 상대방하고 배임죄가 된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타인 재산을 일부 대행하는 경우를 넘어서야 돼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특별한 신용 관계를 인정하는 정도까지 돼야 배임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청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사무? 자기의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가 안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4번처럼 우리 이제 올해 기출이니까 잘 푸셨던 것 같아요. 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회사 돈을 대주면서 야 니들이 뭐야 우리 주식 좀 매입해서 경영권 방어하자라고 회사 돈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빼주는 건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19번도 안 돼. 이 19번 제가 나름 심혈을 기울인 문제인데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힌트 다 줘버렸어. 그래서 4번 문제를 내가 막 바꾸고 고민하고 하다가 못 바꿔버렸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에 거 지우시고 4번의 질문에 일단 보죠. 자, 1번은 범죄가 뭐예요? 등기상 정보증명서 열람신분을 바꿨다. 범죄가 됐던 것 같아 머릿속에. 근데 뭐가 된다? 공문서 변조예요. 공문서 변조. 위조가 아니라 변조. 위조나 변조냐는 외워야 돼? 이해해야 돼?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만큼 바꾸면 위조다. 이만큼 바꾸면 변조다는 판례가 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위조 변조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암기해서 풀 문제가 되겠고요. 2번은 또 우리가 이제 뭔가 문제를 봤을 때 이것도 범죄가 되는 것 같았어.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왜? 공문서는 누가 만드는 거? 대한민국 공무원이 만드는 문서가 공문서. 2번 질문처럼 뭡니까? 홍콩 교통국장은 누구야? 외국이야. 외국 공무원은 사문서.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좀 바꿨다. 뭐가 된다?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해해서 풀 수 있겠죠? 틀린 질문 되겠고요. 3번 사망한 자의 문서도 뭐가 될 수 있고 위변조가 될 수 있는 거는 다들 잘 아시는 질문이 될 거고요. 4번에 4번 이게 우리가 이제 4번 질문은 이전 직전 직무 때 풀기도 했고 이 공기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검찰에서 사용 중이다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그걸 통해 뭐가 필요했어?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대. 사실 앞에 문장을 내가 바꿔가지고 다르게 내려다가 못 지워버렸는데 앞에를 지우고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서 검찰 업무 표장이 들어간 이미지 관련해가지고 이 공기호 자동차를 붙여 남긴 것은 이 검찰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검찰이면 증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기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4번으로 옳은 걸로 푸시면 되겠고요. 20번은 잘 푸셨더라고요. 옳은 거 1번 시청에서 소란 피우는 사람 데리고 나가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정당한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것은 공직방이 될 거고 2번에 참고인의 단순 허위 진술은 뭐가 안 되고 공직방이나 범죄피죄가 안 되고 참고인이 내가 진범이다 하고 나갈 정도가 돼야 뭐가 된다? 범죄피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3번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가 없다? 속일 게 없다. 위계가 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4번이 폭행 협박에 따른 공직방과 다른 게 위계에 의한 공직방
형집방은 위계를 했고 공무원이 뭐까지 필요해? 그릇된 처분까지는 해줘야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행위까지 가지 못했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위계 형집방이 될 수 없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회차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좀 길어져 가지고 오늘은 4시 10분부터 할게요. 4시 10분부터 29분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한 20분 쉬시고 10분부터 시작할 테니까 머리 쉬고 오십시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